우리는 보통 이제 개나리가 봄에 피는 꽃, 봄에, 이렇게 봄이 온다는 거를 뭐 알린다든지, 사실은 봄이 오는 걸 알리는 건 개나리 꽃이 아니라 영춘화죠. 제일 먼저 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여하튼 우리는 봄의 상징을 개나리처럼 쓰고 예쁘고 아름답고 표현을 해요. 노란 뭐 개나리가 담장 밑에 내 마음을 울렸다라든지, 거기에 또 뭐 마치 철쭉이 폈으면 심쿵했다라든지,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 이걸 보여드린 건 뭐냐면, 개나리는 호주에나 아프리카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개나리는 얼음 땅에서 묻어있다가 나와야 돼요. 더운 나라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은 가정 고난을 겪고 나야 진정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개나리처럼.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지나가다가 모는 이룸센터에 있는 뭐죠? 컨테이너 박스 2개 올라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봤을 때 무심하게 아까 이제 그 정영용 선생이 하찮은 거더라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래야 그의 형님께서는 자산업을 쓰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형제가 뭐 브라더들이 닮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찰력이 있어야지만 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접근권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은 일반 문평에 있는 거니까, CRPD 문평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CRPD 강의로 온 건 아니고, 여하튼 접근권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이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글을 쓸 때 우리는 다 접근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합리적 편의 제공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문득 그리는데,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접근성이라는 어떤 공통점은 있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장총련 여기 왔는데 턱이 있어서 제가 못 들어왔어요. 이거는 접근권이기도 하지만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거죠. 당장 빨리 해놔. 근데 접근권은 당장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이제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길이 웅퉁웅퉁해요. 비포장 도로예요. 빨리 도로 깔아놓으세요. 당장 해놓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접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 권리이기도 해요. 이 차이점은 나중에 CRPD 강의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언어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이어서 하는 건 이제 글을 계속 쓰는 힘들을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방법,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활동가들한테 활동가만 있으신 건 안 같지는 않은데, 아까 보니까 정보, 내가 없는 정보가 아까 그런 거잖아요. 나의 정보 아는 것이 어디 있는지 글 쓰는데 망설이는 것들이. 이건 이제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신입 직원이 왔으면, 이 신입 직원이든 뭐 3년차 미만의 활동가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누가 이걸 들어요? 그리고 어떤 조직한테 뭘 배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일 못한다고 하고. 언제 제대로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런 거. 그리고 조직도 그렇지만, 나는 누구랑 얘기를 하지? 나의 멘토는 누구지? 나는 누구랑 이런 의견을 내지? 내가 사실상 문제가 이룸센터 내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무도 안 나왔어. 그렇죠?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찬성해요. 찬성이지만 조건부가 다 붙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전면적 찬성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게 옳다 그렇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갖고 내가 글을 쓰거나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죠. 아까 다상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이 정리하는 것처럼, 다상량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직장 내 선배들은 이걸 고민해 보시고, 후배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 그건 나도 이 조직에서 3년 동안 들은 게 없어, 이 사람아. 그냥 알아서 해, 그거야. 라고 할 건지, 뭐 그런 거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직장인으로 남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 자, 또 글이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쓴 글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는 듣고, 어떤 정보를 듣고, 누구랑 이거를 나누면서 누구에게 이걸 정보를 전달할 거냐. 확산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DB, 내가 겪은 네트워크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수라통 쌤하고 얘기하고 김미란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키드민에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그런데 그 얘기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바에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발전이 없어요. 실무자들이 제일 많이 지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저도 제 옆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고민했던 거였고, 이걸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제 후배들은 나갔고, 저는 많이 받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고쳐주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요, 사실은. 선배들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아까도 와보니까 우리 뭐 팀장님은 상담은 30분 하시는데, 뭐 어떻게 가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글쓰기가 바로 그냥 실전에 들어가서 뭐 보도자료 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글쓰기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토양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활동가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잘 안 보였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 번쯤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더인디고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에이블뉴스도 있고, 비마널도 있고, 소셜포커스도 있고, 웰페어뉴스 다 있지 않습니까? 글을 써보세요. 고정 칼럼까지는 조금 아니더라도, 독자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끊임없이, 난 한 달에 한 번씩 목표를 갖고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뭐 혹시 이거 저희 좀 아까 그 잘못 얘기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채팅을 주시고요.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약간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더인디고를 했던 배경에는 2019년 4월에 그만두고 1년 동안 블로그만 했어요. 그리고 1년 딱 하고 나서 2020년 2월에 더인디고를 창단했는데, 블로그가 글쓰기 가장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찍으실라고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올라갔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브런치든 블로그든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블로그가 사실은 SNS도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NS 미디어란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장총련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총련 블로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쓸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언론의 힘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블로그가 그렇게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더인디고는 뭐 네이버에 검색도 안 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구글에서만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영향력은 구글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블로그가 왕이에요, 사실. 기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엮일 수 있어요. 잘 쓴 블로그는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쓰고 있는 AI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 지금 한 75만 명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장총련 갖고 글을 쓰게 되면 제일 상단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라는 게 글쓰기가, 여러분들 조직 블로그 쓰지 마시고 처음에 자기 블로그를 암암리에 써보세요. 글쓰기 되게 좋습니다. 이거 훈련하는 거. 여기에는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령들을 잘 붙여놓은 거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처음에는 한 줄, 그 다음에 두 줄, 그 다음에는 반바닥 이렇게 써가다 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마 조직의 리더들은 아마 블로그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거를 계속 문장력을 키워가는 거는, 이거, 김야 팀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죠. 책 하나 추천하는 거. 저는 글을 잘 쓰는, 글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강의도 너무 많고, 글 쓰기 요령 책도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온 것만 7, 80권 됩니다. 그 책 모든 거의 핵심은 많이 읽고, 많이 읽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많이 쓰고 많이 고치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글 고치기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꽤 좀 오래된 책인데, 이거를 좀 보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아니라 글 고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글 고치기를 할 때는 그냥 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 프린트를 해서 빨간 펜을 들고, 나 먼저,
그 다음에 옆 사람 먼저. 그래서, 선배들이나 우리 상사나 팀장들이 빨간 줄을 받는 거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처음 글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헤밍웨이가 노인과 받았을 때 200번을 고쳤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밖에 못 나왔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첫 작품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벽조 홍명희 선생이 글을 쓸 때도, 황진이라는 그 대작을 쓸 때도, 한 150번을 고쳤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은 쓰는 게 아니라 늘 고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좀 종이가 아깝더라도, 좀 어디다 좀 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글, 어디다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글들은 인사말, 뭐 여러 가지 보도자료, 성명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프린트를 해서 빨간 줄로 보시고 옆 사람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읽으세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장충료는 오는 13일 뭐 이렇게 해서 뭐 보도자료 강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편안하게 읽혀져야지만 좋은 글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쓰고 고치는 것이 이 모든 강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NS 같은 것도 잘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글은 고치는 게 아니라, 쓰는 게 아니라 고치는 실력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요약을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채팅, 그전에 여기,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뺐습니다. 좀 질문 혹시 없으세요? 우리 홍보로 가기 전에? 네. 없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질문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는 보통 보도자료나 설명서를 쓰는 건 아마 정해진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전에 한 직장 기업에 있을 때는 아니었고 단체에 있을 때는 거의 담당자가 다 기사를 쓰게 했어요. 보도자료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게 괜히 또 고쳐주냐고 또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막 그런 적도 많은데, 보도자료를 아마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도자료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거는 하더라도. 근데 보도자료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육하원칙의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오늘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하기로 했다? 이 강의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강의로 실무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회의계, 동영상 강의, 또 선교육까지 좀 망라한 그런 교육을 이번에 2박 3일을 열었다. 이번 강사로 나서는 조성민은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뭐가 기대된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는 육하원칙만 정확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이 해설 기사가 있어요. 그럼 양이 좀 길어져요. 좀 뭔가 좀 이걸 왜 했으며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며 기대 효과가 뭐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해설 기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나 로고 기사, 사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분위기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거기에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피처 기사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요한 게 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 거죠, 문장들이. 그런데 이제 피처 기사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뭐랄까요. 기획 기사나 여기 보면 인터뷰 기사나 이런 논평이나 약간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기사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이건 스트레스 기사뿐만 아니라 논평, 사설, 칼럼도 다 기사로 칩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도자료도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다 있는 거도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보도자료 다 쓰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왜 안 되는 거냐. 아까 이제 김민아 팀장님이 보도자료 잘 쓰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있는데, 여기 그냥. 이거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해봐서, 우리가 안 해봤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가치도 없는 거를 마구 써대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가치 있고 좀 이런 것만 좀 하세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도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잘 부여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역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죠. 여피라미드 형이에요. 중요한 것을 맨 앞에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이나 이런 거 쓸 때 역시 기사에서는 우리가 장애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장충년이. 적어도 대장충년이 쓴 성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중동에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잘 뽑아냈어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CRPD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통과가 됐으면 왜 그거를 활용하는지를, 왜 활용하는지. 잘 썼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나와야지만,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동을 건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13년 만에 장애인의 마지막 권리가 이번에 구제되는 계기가 이제 되게 시작했다. 아직 안 됐지만, 뭐 이런 거죠. 13년 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좀 언론이 뽑아내기 좋은 거가 역시 잘 먹혀요. 그게. 그런 거고, 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는 이렇다 뭐 이렇게 말하듯이 쉽게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좀 한 문장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40자를 넘지 말라고 그래요. 40자 내외예요. 그럼 딱 2줄이에요. 거의. 근데 뭐 저도 이제 욕심껏 내다 보면은 좀 길어지거든요. 이게 60자가 그냥 석 줄 나올 거예요. 아마 나중에 써보세요. 그러면 60자를 한 문장에 넣지 마세요. 어떤 거는 제가 숨바꿔요. 읽기가 독자가.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제목도 20자 이내로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위에서도 한번 보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말씀드렸으니까. 보도자료 작성법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항상 쓰시는 때는 설계를 잘 좀 해놓으시라. 그래서 서론에 뭐 들어가고 본문에 내가 뭘 집어넣을 거고 마지막에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를 설계도를 잘 먼저 해놓으시고 제목 항상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날짜도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 발표는 어제 났는데 일주일 뒤에 쓰면 그거 재미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때 그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취재라도 해서 어떤 의견이라도 내서 혹은 사례를 더 붙여서 정부가 발표한 지 이게 됐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더라. 라고 시기를 좀 잘 봐서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역시 그 본문은 뭐 6카운치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예. 그리고 보도자료 보낼 때 제가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이 담당자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보도자료 쓰는 거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아까 한 20자 이내로 그 제목을 쓰실 때는 이 문장을 제목만 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목만 봐도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드 첫 문장은 그냥 제목을 보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탈시설은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목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탈시설은 더 이상 시설에 있느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입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그리고 유엔 권리조약 19조 들어가고 또 뭐 유엔 유럽의 무슨 탈시설 가이드라인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그 바리더티 작년에 장충년에 했었던 그런 강연들 이런 사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과 부제와 리드만 뽑아내면 문장은 끝, 보도자료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육하 원칙 정도로만 잘 맞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성명이나 또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가급적 한 장 안에 그렇게 끝을 내세요. 그리고 살을 붙이시면 붙이시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꼴이라는 본문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 이럴 수는 있죠. 탈시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권리협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탈시설은 이번에 한국장애계에서는 10년 전부터 이걸 주장해오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뭐 한 10년 만에 8월 2일 날
정시 로드맵으로 채택을 했다. 이건 부연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문의라는 거는 뭐 기타 자세한 거는 뭐 일로 문의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앞에 보도자료 대가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쓰셔도 돼요. 그거. 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보도자료 쓰는 거 많이 보셨죠? 왜 안 써지는지 아세요? 근데 이걸 잘 쓰려면 아까 아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모방하세요. 잘 쓴 보도자료 몇 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 뭐 이거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갖고 주어 바꾸시고 서술어 바꾸시고 뭐 본문 바꾸시고 뭐 목적어 바꾸시면 뭐 다 바꾸긴 하는 거지만 틀을 유지해 보세요. 모방입니다. 모방. 잘 쓴 걸 갖고 내용만 보완해 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하면 근데 이제 제목을 뽑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목 뽑아낼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홍보를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 쓸까요? 저는 시인은 홍보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문구 메시지 잘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홍보를 잘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기서 같은 주제예요. 같은 사건이고 대학생 43만 명 휴학 중. 옆에 거는 대학 5학년 다시 쏟아진다. 이 강의 주시는 분 어떠세요? 이 제목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대학 5학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수준이 저도 그렇고 대학생 40만 명 휴학 중이에요. 저도 그 수준이. 이거는 어디 신문이냐면 이게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제목이고 오른쪽이 동아일보인가 그럴 거예요. 같은 제목을 쓰더라도 이건 편집의 힘입니다. 기자나 글 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편집자의 힘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지막 제목 좀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대형 언론사 뭐 MBC다 이런 데는 왜 여러분들 그 기사 나갈 때 자막만 나가잖아요. 제목 나가잖아요. 이거 뽑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실. 기자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자들은 딱 여기까지 대학생 43만 명 휴학 중 스트레이트로 팩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고 된다 보니까 졸업을 해도 졸업을 못하고 휴학한다는 거 아닙니까? 43만 명이 이렇게 본 사람이 있고 이건 스트레이트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있는 팩트 중심으로 간 기사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대학 5학년 다시 쏟아진다는 한 번 더 빻어요. 뭔가 의미를 하나 더 전달한 거죠. 이건 시인의 관점이에요. 사실. 은유와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대학 5학년 같은 강한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대학을 5주 졸업을 못했으면 5학년이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대학 5학년 다시 쏟아진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거 신경 못 씁니다. 그러다 보면 기사 못 내요. 그냥 대학생 43명 휴학 중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겁니다.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못 넣어가지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쯤은 제목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다라는 거고 마치 이런 거예요. 취재를 한다거나 기자들이 하는 방식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산문 쓰듯이 얼음이 녹으면 물인 거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편집이나 이렇게 마지막 그 활용점정을 때릴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너머에 이제 통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얼음이 녹으면 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이나 첫 문장 등은 마지막에 점검을 하시고 쓰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문장 길이는 제가 짧게 40자 내외로 한번 써보세요. 이거 문장 그리고 문장을 40자 내외로 쓰려면 접속사가 가급적 없어야 돼요. 왜냐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그러나나 그리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툭툭 치고 가셔도 돼요. 독자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좋게 저 자신이 평가하는 문장이 바로 이런 김은혜 카레 노래인 것처럼 접속사를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제가 신문사 쪽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안 쓸 수가 없대요. 또 써서 막간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입장이 다른 문장을 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급적이면 접속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장을 짧게 치고 나가는 힘을 길러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가 있어야지 문장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엊그저께 그 시설 노동자 탈시설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썼던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탈시설 로드맵은 그 시설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고 시설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문장에 두 개를 병렬을 시켰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탈시설은 시설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된 로드맵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써도 되고 노동자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도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툭툭 잘라가는 힘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실력이에요. 그거로 가는 거는.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길게 쓰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주어 서술어가 명확해야 돼요. 대법원은 제가 오늘도 기사 쓰다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 게 있는데 대법원은 판결했다, 판단했다, 이렇게 규정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아까 제가 좀 잘못 쓴 표현들이 있어요. 대법원은 뭐가 됐다, 판단됐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서술하고 이런 거가 왕왕 많이 발견돼요. 그럴 때는 자신이 표방하는 주어와 서술을 보시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정확한지를 한번 보세요. 문장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뭐 국어 문법 선생도 아닌데 지금.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끊임없이 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기사는 주어 생략해도 돼요. 주어가 예를 들어서 장총련이면 그냥 장총련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강이면 그 강의자 조성민이면 조성민은 그냥 그놈으로 가도 되고 그놈 빼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장이만 된다면. 그래서 그런데 영어가 근데 가끔 그래서 정확한 게 뭐냐면 주어를 빼고 문장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완전 문장에서는 주어 없이 문장 시작 안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주어를 항상 생각하는데 기사에서는 조금 빼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식어, 필수식어 명확하게 이거 뭔지 아시겠죠? 자, 제가 한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게 실제 제가 받아들인 문장이에요. 모 행사 성과보도 첫 문장이에요.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예요. 이거를 들으신 분은 저는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요. 올해로 8회를 맞이한 2021 창작 아트페어는 격려를 넘어 아름다운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전시회 23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전시, 청주전시 두 개가 있어요. 아트페어의 성과는 그냥 올해의 아트페어는 서울에 이어서 청주에서도 송환리에 맞췄다. 특히 뭐 청주는 지방에선 처음 열린 행사로서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걸 한 문장에 다 버무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읽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남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읽어보면 읽히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읽어보지 않았고 그냥 급하니까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은 없어서. 제가 이거 쓰다가 못 썼어요, 그래서. 자, 이거 실수하기 좋은 그런 거고요. 이거는 어제 강의장 보도자료예요. 어제 그 글로벌 블레싱은 이거는 제목도 안 썼고 본문에 자 이거 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들어왔던 걸 빨리 해서 드리냐고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라고 했던 건데요. 이 문장은 뭐냐면 글로벌 블레싱 부설 글로벌 장애인 권리학 연구 실천 센터는 연구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문장이에요? 본문이나 뒤로 빠지는 거죠. 이거의 목적은 행사 대체 보도잖아요. 글로벌 블레싱 글로벌 부서 여기는 오는 12일 유행장애인 권리협약 뭐를 강의를 중으로 한다. 이게 시작인 거잖아요. 첫 문장은. 그런데다가 이것도 실수한 게 뭐냐면 지난 7월 13일 이미 강의 끝난 걸 또 올렸어요. 이거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를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실수는 뭐냐? 실수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급하게 나온 것 같은데 첫 문장의 이 조직의 목적과 여기 밑에 보면은 중간에 하분 부분에 이 밑줄 긋은 부분이 똑같은 활동에 똑같은 쪽이 비슷하게 있어요. 네.
이거 많이 실수하는 그런 거예요.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뭐라고 있고 뭐라고 있고 뭐라고 있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고쳤어요. 근데 이게 잘 고친 건 아니에요. 저도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런 거예요. 영어 프로 개체고 사법 접근성 13조를 갖다 한다는 거고 제가 부제도 달았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몇월 며칠 날 뭘 한다는 거잖아요. 첫 문장은 그냥 글로벌 블레싱 연구가 뭐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프로는 누가 발제한다는 거죠. 여기 뭐 박종원 변호사, 이승희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게 나온 거지 왜 진한 강의자가 여기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첫 문장이. 굉장히 좀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어설프게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사는 가끔 이게 다운돼 인용이 좋아요. 그 기간에 조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기대한다,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좀 괜찮아요. 인용 들어가는 거는. 그럼 마치 기자들은 내가 취재한 것 같아. 취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갖다 이렇게 써요. 그냥 받아 쓴 것 같지 않고 취재한 것 같아요.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아주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제목, 리딩, 본문, 꼬린말 혹은 해설, 그 다음에 문의, 전형적으로 쓴 거예요. 참조하시라고. 이게 잘 쓴 문장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샘플을, 마음에 드는 샘플을 놓고 말만 바꾸세요. 다 어떻게? 길지 않게, 짧게. 한 문장이 하나이다. 한 문장이 하나의 뜻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접속사 쓰세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장총련이 낸 거예요. 4월달 낸 건데, 첫 문장 읽어보시면, 이것도 많이 안 써보셨기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문장을 한번 이게 쭉 보시면, 21년 장애인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비대면 캠페인 영상으로 기획됐으며, 올해 캠페인 영상은 주최기관인 장애인 행사, 쭈쭈쭈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방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이 보도자료에 중요한 거는. 제목은 캠페인 영상 방영이에요. 비대면으로 장애인의 행사에 엮이기 때문에 영상을 방영한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뒤로 빼도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벌써 두세 개의 의미가 이러니까 사람이 안 보게 돼요.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첫 문장, 이 제목과 첫 문장이 툭 튀고 나오는 맛이 좀 있어야 그렇습니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 첫 문장이 막 헷갈리게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막 꼬여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기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바꿔야죠. 그래도 주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다 쓰면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총련은 올해 40일에 장애인 기념으로 기획된 3가지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늘 13일이네? 이거 알지? 4월 13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제목도 그냥 캠페인 영상 공개. 아마 이제 이거는 우리 박 총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세바씨 세바오 TV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뭔가 기사에 쓰셨는데, 오판이세요. 기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총장님. 나중에 보시고. 자, 그래서 보도자료는 일단은 항상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를 정하세요. 주제를 정하고, 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이게 처음에 보도자료 하나 쓰는 게 한 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읽어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본다는 건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목소리로 이렇게 조용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걸려요, 다 표현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꼭 감수 부탁하시고, 문장 수정은 제일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최종 교정, 이거는, 우리 장총련은 박마루 총장님이, 펜 들고 다 붙여서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선배들은 후배들을 또 기회 안 죽이려고 이 정도 됐어. 그냥 보내.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언제 고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빨간 펜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빨간 펜 학습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빨간 펜에 줄을 뜰 필요가 없다. 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문호 그 해밍웨이도 200번을 자기 글을 쓰는데 그래서 엉뚱한 글이 나오고요, 사실은. 책들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뭐 200번도 더 고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글재질을 잘 쓰시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용수 실장님이잖아요. 몇 번 고쳤어요? 그냥 15번 고쳤는데요. 하다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5번을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 쓰고 다시 쓰고 또 쓰고 그런다라고 이제 어디 내는 거는. 그래서 글을 잘 써도 끊임없이 고치고 옆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럼 됩니다. 그럼 됐지 뭘 더 얼마나 잘 쓰려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베껴 쓰면 되는 거지. 잘 쓴 거다 얹히세요, 그냥. 자,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도 이제 써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점잖게 논평도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칼럼도 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글쓰기 스타일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대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이건 보도자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산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성명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주제는 뭐 어떤 분들은 주제를 먼저 섹시하게 먼저 나중에 이제 뽑아내든지 그렇게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장애인에게 불평등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뭐 이렇게 만약에 주제를 썼으면 이런 주제를 만약에 우리가 글을 쓴다 아젠다를 세팅해놓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왜 불평등한지를 사실과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네? 이번에 뭐 우리 근육장애인협회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또 한 번 놀라셨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잠깐만요. 네. 중요한 전화를 자꾸 하래요. 뭐, 병원에 갔는데 문 열어주는 데도 없고, 그랬더니 또 활동보조 해준다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런 내가 막상 정보가 있었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든지, 또 신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통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그런 걸 모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모아서 좀 간략하게 정리했다가 그 관계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마지막에 잘 버무리면 이게 글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두 번째 거는, 이거 보통 이제, 그, 첫 단락에, 이거 주제가 아니고, 첫 단락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쓰는 거예요. 탈시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논란이다. 그러면서, 왜 논란인지를, 예를 들어서,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사양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게 권리라고 해서 더 이상 탈시설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묻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24시간 자립생활 근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섣부른 정책이라고 염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 봤을 때 이런 입장이다. 라고 글을 이해되셨죠? 몇 개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이 당사주의 앞으로도 영원한가? 라는 걸 쓴다라면, 저는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 만약에 이제 그 당사주의가 20년의 운동을 해오면서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실제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기업의 자본에 포섭된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정책에는 여전히 당사자성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자기가 정해놓고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팩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문단 쓰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글 쓰기를.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실 때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뭐 이제 뭐 칼럼이나 이런 거 쓸 때 첫 글에 뭐 속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헌법이잖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평등하다. 대한민국 뭐 1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담은 뭐 많이 옆에 가을이 예쁘죠. 여름 가뭄은 끝이 있어도 장마는 끝이 없다고 한다. 뭐 그렇잖아요. 장마는 끝이 없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먹는 과일은 그래서 사실 다 제대로 맛이 나질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속담이나 툭 앞에 던져놓고 그 속담에 사실은 그 문장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담겨져 있겠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달리 쓸 수 있지만, 여튼 뭐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글을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명하고 논평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평 쓸 리는 없어요. 활동가들이 논평을 쓰지는 않고 거기다 성명서를 내요. 논평은 조금은 뭐 권위가 좀 있고 그래야 논평도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성명하고 이제 비슷해요. 역시 뭐 성명은 뭐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든지 요구가 뚜렷하든지 이거를 요번에 들어주지 않는 한 기필코 가만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평은 한 바닥 이내를 넘어가지 않아요. 한 장을 넘어가지 않고 빨리 끝내는데 성명은 좀 약간 길 수는 있어요. 한 장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장을 좀 넘지 않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뭔가를 주장하고 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길어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나 두 장은 넘어가지만 한 장 반이 제일 좋습니다. 한 장 내지 한 장 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성명인데 이 성명서를 앞에 근래 형식을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대충 좀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문을 구성하는 힘이에요. 본문을 구성하는 힘은 여러분들 이제 막 귀납법, 연역법, 육하원칙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뭐 문법도 아니고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무슨 귀납법에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이 귀납법을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서 귀납법이라고 해석을 이렇게 왔는데 영어를 보면 쉬워요. 인덕션이에요. 그냥 귀납법은 여기 그림도 이거 혹시 시각장애인 분 있으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일반 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일반 원리를 꿰차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덕션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납은 돌아올 귀, 납자는 납부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예요. 타시설은 죽음, 시설 유지해야 이런 결론을 내가 내고 싶으면 국가 지원 체계도 부족하고 가족 돌봄도 안 되고 그래서 애를 같이 죽고 그래서 여전히 시설 보호 체계가 절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나는 타시설은 죽음이다.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진 근거를 들이대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보다는 연역을 많이 쓰죠. 앞에서 명제를 먼저 터뜨려야. 예를 들어서 타시설은 권리다. 뭐 이렇게 대명제를 끌어내고 그리고 근거를 들이대는 거죠. 자기결정, 뭐 지역사회 생활,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국제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오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국가 네가 책임지라고 있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본문의 형식이에요. 앞뒤는 어느 정도 그런 어려움이 아닌데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는데 본문은 육하원칙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거니까 그냥 빼고 글의 구성을 들어갈 때 귀납과 연역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연역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갑자기 옛날 소크라테스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고 결국 다 죽었고 나도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근거를 조근조근하게 들여서 마지막 결론을 내든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위에 뭐 주제는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주장을 터트려내고 근거를 내고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도자료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을 잘 맞춰놓은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건 말고 빼고요. 헤드라인 잘 뽑아내고 부제 썼고 리드 MOU 한다는 협력한다는데 뭐예요? 딴 거 뭐 하겠어요? 이게 한 장으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본문은 육하원칙으로 잘 했고 이 자동차 관계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계자 인용코도 따고 그러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명이 이걸 수혜를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연락처는 메일에도 쓰기도 하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누구한테 문의해라. 이게 보도자료의 아주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 보도자료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라고 하지 말고 글쓰기를 습관을 들이시고 이런 걸 갖다 샘플을 자기만 거 갖다 놓으시고 행사보도는 행사보도 나오는 샘플을 잘 찾으시고 업무협약은 업무협약 해결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창조하지 마세요. 새롭게. 아까 글은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거 갖다 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옛날 건데 몇 명의 의원실의 기사가 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잘 나온다기보다도 깔끔하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김성주 의원실에서 썼던 옛날 보도자료고요. 요즘은 홍정민 의원이나 이런 젊은 의원들의 비서관들이 센스 있게 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책 기사 보도는 그분들 거를 샘플로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 기사나 이런 것들은 통계나 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밝히시고, 아까 앞에 있는 거는 기본 보도자료가 다 같은 보도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글의 종류를 잘 몰라서 그 목적이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사실 엉뚱한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보도 기사도 그냥 행사 보도, MOU 보도 이렇게 스트레이트 쭉 나갈 것도 있지만 가끔은 정책 기사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장총련이 이번 1년 동안 연구에 한 거에 의하면 코로나에 장애인은 불평등하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다. 그러면 뭐가 났는지 통계를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생계는 얼마나 궁핍해졌고 또 이동은 얼마나 부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얼마나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다 뭔가 간략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랑 같이. 굉장히 값진 기사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누구나 탐내는 기사예요. 근데 그거를 쓰실 때는 그냥 하시지 말고 이런 샘플을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해놓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통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 활동가나 실무자,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도자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선배들 아마 있을 거예요. 꽁쳐놓은 거 있을 거예요. 어디서 자기들만 받는 보도자료 있어요. 다 루트가 있어요. 적어도 이 바닥에서 5년, 10년 있던 사람들은 몇몇 의원씩 막 들어와요. 그걸 좀 받아요. 선배한테 요구하세요. 어제 보도자료 들어오죠? 저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것을 만들어내세요. 거기서. 관리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성과 보도라고 하면서 어떤 건지 성과 우리 결과 보고 연말에 막 내잖아요. 장총련은 이번에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 보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성과가 없어요. 이 보도 자료에. 네. 성과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저런것만 따라했지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바로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건 공유회니까 뭐는 아니지만 그 성과를 뭔 성과를 공유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빠서 그런 거예요. 바빠서. 굉장히 바쁘시고 힘들고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성명서 이게 장총련 성명서예요. 이용석 실장님이 쓰신 건데 성명서의 교본이에요. 형식은 내용은 내가 장담 못해요. 너무 편파적으로 썼어요. 이거 보니까. 네. 장총련에서. 하여튼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장총련 우리 강의가 장총련 거 하나 올려놨어요. 장총련 거 중에 성명서의 틀을 아주 잘 맞춘 거예요. 전체 우리가 첫 문장이 리드라는 문장은 보도자료에서도 그렇지만은 뭔가 암시를 하는 문장이잖아요. 제목도 그렇지만 장애 혐오 누가 또 그랬구나. 그러니까 혐오의 잣대를 걷어내라. 이런 것처럼 비판하는 그 기사일 거고 그러면서 실적분이 집권여당 대표가 발언하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시정 잡배들도 하지 않을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오히려 혐오스럽다. 이런 거죠. 이용석 실장님이 약간 길을 길게 쓰세요. 하여튼 형식을 아주 잘 갖춰서 이렇게 전체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걸 리드를 뽑아내시고 이 성명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사건의 근거를 잘 들이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장을 했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니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마무리, 성명서. 마무리를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명서에 이렇게 교본 같은 게 있으니 그래서 선배들이나 조직에서 잘 써놓은 역대 이런 것들을 보고 말만 맞추십시오. 말만 맞추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썼어요. 그냥 비판하시라고 쓴 거예요. 저도 그냥 제가 인디고 처음 할 때 같은 거지만 앞에 거는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인 거 비판하는 성명서라면 이거는 제가 그냥 칼럼 형식으로 썼어요. 약간 논평 형식으로 썼어요. 칼럼과 성명은 분명 다르다고 했잖아요.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단적 둔감성에 빠진 여의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놨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보시고, 뭐, 칼질을 하든 어떻게 되든 참고를 해서 그냥 쓰시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부모연대 강의할 때, 이건 전작년 모두 성명서예요. 전작년 성명서가 한때는 길다가 지금 약간 짧아지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쓰는 사람이 다른데,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시대적 요구라고 했는데, 이게 좀 근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갑자기 다 좋은데, 유엔장애인 권리가 근거 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 들고, 막 다 좋은데 갑자기 장애인 고용공단의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근거를 너무 많이 들이대는 것도 좋은 건 이게 뭔가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좀 잘, 이렇게 좀 썩 안 와닿는 건데, 언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전작년이 요즘은 성명서도 짧고 명확해지는데, 한때는 너무 길고 너무 주장이 많다 보니까 뭘 주장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그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핵심이 주장하고 있는 게 많지만, 그래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썼지만 그냥 이제 그런 함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부모연대 성명서예요. 지난번에 부모연대 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썼어요. 뭐 하여튼 잘 썼는데 너무 나사렛대학교의 이 형광펜 맨 밑에 있는 거가 비슷한 거가 여기 약간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겹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어떤 사안을 근거를 자꾸 드리면 깔끔하게 하나의 팩트에 한두 개의 근거를 대면 되는 거지, 비슷한 거로 또 근거를 대면 이제 글을 읽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근거를 드릴 때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갖고 정확하게 근거를 들이대든가, 그렇게 근거를 들이대야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24조를 갖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사렛대학교 하여튼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인데 제가 기사화했지만 그 대학생의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형광펜으로 치게 큰 문단 거기가 하나는 걷어내도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좀 깔끔해져요. 이게 되게. 근데 여기는 네 그렇고, 요거는 누가 쓰셨냐면은 이문희 관장님이 쓰신 거예요. 이문희 전 장총 실장이 쓰신 거예요. 더 인디고 논평을 쓰신 건데 저도 이제 보긴 했지만, 예, 근거들을 잘해서 21대 국회에게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가 이런 문제들이 참 많으니 진출을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알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평이에요. 그래서 길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장애계 문제점과 바람을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평 형식, 칼럼 형식, 성명서 형식, 성명서도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래도 스타일을 잘 맞춘 거는 아까 그 장총련에서 나온 성명서가 그 스타일을 잘 맞췄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뒤에 게 못 썼다라는 게 아니라 성명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다 버리면 오히려 너무 주장이 많고 이해가 안 되다 보면 그 맛을 떨어뜨리고 독자로 하여금 뭘 주장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물음이 오는 순간에 이게 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간략하게 쓸 때 핵심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좀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에겐 굉장히 곤욕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거를 2시간에 다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써가면서 문장을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저도 아쉽긴 하지만 이거 좀 혹시 들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하시구나. 제가 작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쓰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집 한번 꼭 보시라. 저도 그래서 시는 가끔 봐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고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목시가 뭐 마음에 들면 그 맨 마지막에 뭐 100페이지짜리다. 그럼 100페이지짜리의 시 제목을 보고 읽어보시고 이거 나한테 조금 잘 와닿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그럼 첫 시를 볼까? 그럼 첫 시가 좀 마음에 들면 이번에는 뭐 제목시를 한번 볼까? 그러면은 그 한 뭐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오면 그게 자기에게 맞는 시가 되는 거고, 그 시에도 다 나름대로 문법이 있는 거고, 운율이, 사실 운율이잖아요. 이거 시는. 그래서 여기에도 무한한 창작력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김동리 선생하고 서정주 선생이, 김동리 선생은 그 산문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소설을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서정주 선생이 이제 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제 뭐 김동리 선생이 나도 한번 시를 한번 써볼까 라고 이제 생 거죠. 그랬더니 뭐 그럼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그 다음날 밤을 새고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저기 김동리 선생이. 그래서 이건 진짜 어느 논단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인데, 제목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 내가 첫 소절을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꽃이 피면 벙어리가 운다 라고 한 거예요. 저기 김동리 선생이. 그랬더니 꽃이 피면 벙어리가 운다 라고 하니까 김동리 선생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꽃이 피면 벙어리도 운다 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이제 의미가 좋잖아요. 뭔가 꽃이라는 거는 생동력 있고 뭔가 이 닫혔던 게 터져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표현은 좀 이게 죄송하지만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벙어리도 운다. 뭔가 모든 이 닫혀있던 게 뭔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를 압축적으로 전달한 거가 아니냐. 서정주는 그래서 감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리 선생이 뭐 이렇게 감동을 해. 그 꽃이 피면이 아니라 꽃이 피면. 꽃이 피면. 꽃이 피면 벙어리도 운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예화인데, 기자들의 습성은 그냥 꽃이 피면 벙어리도 운다라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기사들은 다 팩트, 사실 중심으로. 그런데 시인들은 그 시적 너머의 세상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서로 쓰는 게. 지금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 강의와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책이나 건의사항 등 관련 의견서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뭐 정책이나 건의사항들을 관련 의견서를 양식에 맞게 하세요. 양식에 양식에 맞게. 뭐 건의서는 건의 양식에, 기본적으로 일단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식이 있다면 그 틀이 있다면 내가 맞춰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뭐 건의서라고 하면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는 일반적인 건의서나 이런 제안서 양식은 내가 이제 주장하는 걸 먼저 쓸 수도 있고, 그 논리 그거 외 배경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건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주장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업무는 이게 비대면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공식적인 걸로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언제 또 뭐 이렇게 대면으로 하든지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앞으로 1년 또 그리고 평가합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문제나 이유나 배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인터벌이 오래 걸리다 보니 항상 비대면으로 계획했다가 줌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걸 뭐라 그랬죠? 오히려 참가자들도 문제 있고 강의도 괜히 기대했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문제나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되는 것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조직에 계시는 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의라는 거는 왜 주장하는지에 대한 주장의 목소리와 근거와 그리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자유, 네.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어디 있을 텐데요. 어떤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의견서, 제언서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확인이 될까요? 이거는 장청년이 정책건의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건의서 이런 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네.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거는 뭐 장총련이 워낙 정책 건의를 많이 했던 조직이니까, 기존에 있는 건의서 샘플을 하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페이지 많은 장충 홈페이지. 아, 그렇죠. 아, 장총련 홈페이지 맞습니까? 네. 전직이 장총련 직원이세요? 네. 많은 아, 소비자를 이런 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총련 홈페이지에 건의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 건의 성명서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책 네. 건의서와 성명사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치. 답이 되셨습니까? 교과서가 거기 있어요. 네. 제가 또 뭐, 아까 시인하고도 얘기 말씀드렸죠? 시인과 산문의 스타일들의 차이? 네. 블로그 좀 얘기할게요. 혹시 뭐 질문 이렇게 보시면. 이게, 브런치 아시죠? 브런치. 네. 그건 이제 다음 회사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 시장이 블로그가 역시 세긴 해요. 근데 이제 작가 입문하려고 브런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블로그가 조직에서는 좀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후배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글을 안 썼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 업무를 하면 내가 만난 100건의 상담 중에 특이한 것만 뽑아내서 그분의 어떤 신상이 들어가지 않게 내가 만난 김미란이 만난 백인의 목소리 이렇게 가제를 적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걸 갖고 요구했고 이런 걸 갖고 했고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쭉 정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들을.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아무도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업무라고 생각도 하고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혹시 직업을 연계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갖고 어떻게 연결했는지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참에 업무랑 연결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블로그에 한번 써보세요. 조금씩. 블로그에 쓰시면 이게 늡니다. 이게 진짜 늘어요. 그리고 독자도 생기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가 맛집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맛집 엄청 썼죠. 지금도 뭐 지나가면 다 그냥 불러요. 맛집에서 글 써달라고. 공짜로 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짓더라고 제가. 이게 뭐냐면 맛집도 아닌데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쓰지 말아요. 안 써요 지금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괜히 블로그 키우냐고 했는데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기업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금융그룹인가 거기에 블로그를 써줬어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발달장애인 졸업 이런 그 영상 나온 건데 제가 다 썼어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이걸 소개하는 글을. 그런 것도 의뢰가 들어와요. 알바죠 저한테는. 풀수입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오고 상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디방글도 많이 들어오고 정책글도 제안글도 많이 와요. 덕분에 후원자도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1년 전까지는 제 글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더인디고 기사를 퍼나르기 좀 바빠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 네이버에서 장총련, 한국 장총, 부모연대 이런 거 검색하면 아마 더인디고가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거는 기사보다 더 위력을 가져가요 나중에. 네. 그리고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를 나중에 그렇게 쓰다 보면 블로그는 굉장히 자기한테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블로그를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 요령이 있어요. 그 제목에 쓰는 키워드 한국 장총련 글쓰기 교육 하면 한국 장총련 글쓰기 교육 3개의 키워드 이런 한두 가지 제목과 본문의 글의 단어에 3개 정도는 들어가야 검색이 돼요.
그리고 남의 글 갖다 줬대 복붙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걸 좋아해요. AI가 좋아해요. 그런 거. 네, 사진자도 좀 넣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안에 편집 기능 거의 똑같아요. 그냥 그걸 활용하시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만의 수어 통역에서의 자신의 그 관련된 읽을 만한 것들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쓰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활동가들이 이거를 되게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단체 생활도 그만뒀지만, 지금부터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은, 제가 50대도 뭐, 이렇게, 추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근데 너무 늦었어요. 하여튼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무의 내용을 조금씩 글로 연결해보고 써보시면, 그러면 저는 그거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이제 책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이렇게 개발 뭐 개나 소나 뭐 글 다 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작가는 난로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일 읽기 들어오는 글이 제일 좋은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가 내가 이렇게 재밌게 읽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별 의미를 다 부여하고 이게 좋은 책은 아니다. 끊임없이 글은 고치는 거고. 용지 아끼지 마시고 프린트 해가지고 빨간색 들고 오늘 내일 나갈 글이 있다라면 고치는 거를 반복해서 한 10번 고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